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은 금요일에 8시 끝나고 경고 종목 지정이 좀 되었어요. 그죠? 지정 예고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조항에 걸린 거냐면, 여기거든요. 큰 대가로 1번, 그죠? 여기 3번 조항.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지 다음 주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자, 결과적으로 15일 동안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의 계좌의 움직임들이 뭐였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가 봤을 때는 세력 계좌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물량을 크게 갖고 있는 애들이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15일간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 이 사이에서 자, 어제 기준,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요렇게 봤을 때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다라는 건 요 사이에서 네 번의 특정 계좌들이 크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면 요런 부분이겠죠. 갭을 하락시키는 부분, 고의적으로 누르는 부분, 올리는 부분, 그 다음에 저항선에서 누르는 부분들, 그 저항을 받아 올리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아마 특정 계좌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 추정을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인지 해볼 수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월요일에 경고 종목이 일단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매도해야 되나 매수해야 되나, 이러한 관점으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끝까지 영상 보시면 이 해답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차트로만 봤을 때 너무나 좋습니다. 일봉상 다음 주면 월요일이면은 5일선, 11선, 21선, 그 다음 61선, 이평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평선 정배열,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평선 정배열이죠. 주봉, 일봉, 월봉상 전부 다 정배열을 가리키고 급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고 종목이 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할 텐데, 최근에 이 경고 종목이 됐던 시가총액이 좀 비슷한 친구 잠깐만 보면은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번의 경고 종목 지정이 있었는데, 요때 한 번이요, 그리고 요때 한 번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오션은 올라가서 경고 종목 지정이 됐고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밑에 구간에서 경고 종목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계좌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 특정 계좌들이 뭔지 잠깐만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만 해보는 거예요. 자,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라고, 10개 거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15일이라고 했으면 아까 어디죠?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15일이랑 했으면은 아까 요 구간이죠. 17일부터 보면 되죠. 자, 20, 25, 11월 17일부터 거래원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봅시다. 자, 일단 이렇게 거래원만 봤을 땐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골드만, JP모건, 모건서울, 시티그룹 다 뭐요? 외국계 증권사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대량 매도를 때려놨는데, 자, 이게 대량 매도를 때린 게 사실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매도라는 게 밑으로 팔아서 매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땐, 그죠? 여기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위로 매수하면 뭐요? 누군가가 위로 매수하면 이것도 뭐야?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다라고만 해서 매도가 된 게 아니라 위에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뭐요? 누군가가 사가면 이것도 판 거죠. 결과적으로 위쪽에 막아놓은 물량들을 누군가가 걷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증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계속 제가 언급드리는 어느 계좌요? 신한, 그죠? 신한증권사, 그리고 DB금투, 그리고 KB증권, 이쪽이 강력하게 일단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요 증권 거래원을 쓰는 애들들이 주포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DB금투랑 KB증권은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얘네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뭐요?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신한증권도 뭐 외국계 거머리 외국인들이 쓴 증권사긴 한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NH도 살짝 의심스럽게 한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DB금투랑 KB증권 이쪽이 항상 좀 제가 봤을 때는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DB금투랑 KB 쪽이 움직일 때는 항상 특별한 움직임들이 나왔고 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거래원으로 봤을 때는 DB금투를 쓰는 거래원 그리고 KB증권을 쓰는 거래원 이쪽을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다음 주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경고 종목이 달면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관점들 제가 바로 깨부셔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이제 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이 계속 경고 종목이었다가 경고 종목이 해제되는데 어떻게 해서 주가가 내려갔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했을 때는 경고 종목이 해제되면 좋은 건데 왜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경고 종목 해제되면 보통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 달리면 일단 사람들은 뭐야? 불안해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경고 종목 달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때요?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거다. 그죠?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게 불안해할 건데 이 지금 개인 투자자 평단가가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8만원대에서 88,000원, 87,000원대 개인 투자가 많이 있다라고 했죠. 여기 물린 사람들 다 물 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 여기 들어와서 물 타가지고 평단가 8만원 초반, 그 다음 여기 샀던 사람들은 물 타서 평단가 8만원 중후반 만들어 놨을 거다. 그럼 지금 개인 투자자의 평단가가 많은 구간에서 경고 종목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 그럼 여기서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땐 대부분 사람들이 저는 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털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경고 종목을 달린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뭐예요? 무서워요. 경고 종목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그냥 뭐요? 여러분들 주의 경고 위험 종목은요. 그냥 뭐요? 거래소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주의 주는 거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경고 주는 거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위험 주는 거예요.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달렸다고 해서 뭐 회사가 위험해지거나 큰일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종목 달렸어? 경고 종목 달렸어? 위험한 거 같은데? 경고 종목 곧 해제돼? 그럼 호재겠네? 이런 생각 아무 의미 없어요. 경고 종목 달린다고 주가가 해제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닌 게 하나 오시면 봐봐요. 경고 종목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해제되고 나서 급락 나왔어요. 해제돼도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고 종목이 해제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 경고 종목 해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빠지고요. 그죠? 빠지고요. 과거에 이제 원전주도 우리기술도 있죠. 우리기술도 경고 종목 해제되니까 어떻게 돼요? 급락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고 종목을 달았다고 해서 일단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죠?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 경고 종목이 해제된다고 하면 네 말대로 빠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경고 종목이라는 건 뭐다? 경고 종목이라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경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약해져요? 투심이 약해지는 거죠. 투심이 약해진다. 경고 종목이 달렸을 때 투심이 약해진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매물이 많은 이 구간에서 투심이 약해진다? 뭐 하기 쉽다?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오기 쉽다라는 거예요. 털어오기 쉽다. 잘 봐봐요.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한번 파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이 두산을 지금 들고 있는데 평단가가 85,000원입니다. 8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러프하게 잡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 82,000원에서 88,000원이다. 평단가가 이 사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 물렸던 사람들은 최근에 내 평단을 올랑말랑하죠. 내 평단을 때려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해봤자 마이너스 5%? 이쪽까지 올라왔어. 손실폭이 마이너스 10%, 15% 이상이었다가. 그럼 지금 구간에서 뭘 하고 있을 거냐?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일 텐데 지금 여기서 뭐가 됐어요? 경고 종목이 달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본전을 때려주고 만약에 급락이 나오거나 내려왔다가 급등이 나면서 본전 때려주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 만약에 올라갔다 경고 종목의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 어때요? 기대를 하겠지만 속으로 불안한 상태는 그대로일 거예요. 왜? 경고 종목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조정이 나와봐요.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에 손이 가죠. 왜? 경고 종목이라서 빠지나 보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또 오르면은 가만히 이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팔까 말까 고민. 판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못 판 사람들은 또 올라오면 또 매도하고. 만약에 경고 종목 달렸는데 내려갔으면 어떻게 해요? 매우 불안해져. 불안해서 매우 불안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본전에 팔아야겠다. 그죠? 또 흔들면 안 팔면 또 흔들면 다음에 팔아야겠다. 계속적으로 뭐요? 매도에 대한 압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자리들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매수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그냥 말씀드려요.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다 우리가 만약에 내 평단이다. 내 평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8.2에서 8.8이다. 물려있다.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비중이 너무 크면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해야겠죠. 선생님 근데 나 털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나 털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나 비중 조절했는데 나 털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욕심이에요. 아니 올라갔다 빠지면 힘들어할 거면서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 거 생각해가지고 뭐요? 못 팔고 있잖아요. 왜? 욕심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비중이 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주식을 1억으로 한다. 쉽게 하게 10억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50% 5억이 두산에 들어가 있다. 이거 뭐요? 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하다. 원전주 살 거여도 5억까지도 에바고요. 좀 비속어 죄송합니다. 30% 3억에서 이것도 뭐요? 두산 뭐 1.5억, 한정기술 0.5억, 그죠? 뭐 현대건설 0.5억 이런 식으로 나눠 사야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 중에 5억을 두산을 샀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다 흔들리고 있을 거라면 지금 불안한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껏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이 크다라면 만약에 주가가 올라온다면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내가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라고 했을 땐 그래도 뭐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눌렸을 때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으나 경고 종목이 된다고 해서 빠지거나 오르거나 그런 거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큰 이상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해외 주식 종합 차트에서 뉴스케이퍼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친구가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밑에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고 여기를 거래량 키워서 올렸죠. 잘 봐봐요. 자, 이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고 거래량 키워서 올리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가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지지가 나와주면 이건 뭐다? 이거는 무릎이 잡힌 거다. 여기가 바닥이고. 그래서 월요일에 뉴스케일 파워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되고요. 오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클로도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지지기 때문에 월요일에 오클로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선 구간 잘 지키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뉴스케이퍼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두산도 결과적으로 월요일에 이 페이크 하락, 즉 이 앞쪽 구간에서도 올라가기 직전에 매물대를 때려주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눌러서 흔들어주고 올라갔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고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 월요일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문제되는 부분 아니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어떤 말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현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들고 있는데 좀 불안해서 월요일에 좀 대응에 대한 전략들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좀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 드릴 거고, 단기적인 저항선 나왔을 때 분명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눌렸을 때 기회 오면 또 매수에 대한 타이밍 전부 다 이제 잡아 드릴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위쪽에 번호 010-845-9501. 자, 이쪽으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꼭 남기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영상 들으시고 속이 좀 시원하다. 그래도 경고 종목 때문에 내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괜찮은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 또 월요일 지나고 12월 가면 갈수록 말로 갈수록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이 부분들 저와 함께 대응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요. 010-845-9501 여기로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 주식 차트를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까 엔비디아 잠깐 차트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잠깐만 볼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212달러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112이평선도 좀 위어프를 하고 있는데 얘도 뭐 크게 이상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얘를 말고 구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알파벳이죠. 자, 우리가 구글을 보게 되면 구글 차트가 어떻습니까? 고가놀이 하죠. 조정이 안 나옵니다.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엔비디아 관련주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구글 관련주를 국내 시장에서도 반드시 봐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글의 AI 관련된 데이터를 공급한 그죠? 이 소프트웨어 회사. 요 회사가 최근에 2년 전에 공급을 했어요. 구글에. 근데 최근에 빅테크 두 개사와 추가적으로 공급 논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회사가 구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구글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집 또한 정말로 3, 4배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탄력의 매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대응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두산 남기셔서 대응 같이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 구글 관련된 황제주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구글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이 구글 황제주, 구글 히든주가 또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글이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5배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그렇죠? 구글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계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봤는데 차트도 한번 같이 봤어요. 차트도. 근데 어때요? 미쳤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가 기사도 있어서 보여드리면 자, 땡땡땡이가 구글에 이어 애플과도 데이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6일 뒤늦게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구글 등 땡땡땡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계약 내용이 밝은 한 관계자는 땡땡땡과 구글은 이 땡땡땡 데이터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것으로 안다면서 구글에 이어 땡땡땡도 최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쵸? 이 회사가 구글과 뭐요?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구글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떠한 발전을 할 때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요? 주가가 폭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차트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다 가지고 왔는데 차트 어때요? 뭐요? 고점 아닌가요?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거래량 보셔라 이거요. 거래량. 자, 이 전고점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죽으면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또 같은 가격대를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 전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서는 거래가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왜 뒤에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래가 안 터지지? 뭐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유통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통물량. 유통물량이 뭐예요? 한정적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유통물량이 100만 주 있다고 해봐요. 내가 99만 주를 만약에 매집을 했어. 그럼 시장 유통주식이 1만 주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안 돌겠죠. 이거예요. 뭐다? 매집이다. 매집. 매집을 거의 끝내는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변동성 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분할로 끊어서 매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쪽 있죠. 요쪽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 봤어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가격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전고점에 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고점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요? 흔들기. 흔들기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기. 왜 흔들까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요? 물량을 뺏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최근의 흐름인데요. 자, 고점에서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해요? 이 가격대에서도 강하게 밀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게 올리고 또 밀고 올리고 반복이에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급등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주봉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 거래가 완전 터진 거래가 죽었잖아요. 근데 중간 봐봐요. 아까 내가 뭐랬어요? 흔들기 있다. 흔들기. 상승 하락. 흔들기. 여 자리도 흔들기. 왜? 여기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마지막 월봉까지 볼게요. 월봉. 자, 월봉상 이 정고점의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 다 왔습니다. 거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뭐다? 슈팅 임박. 정말 엄청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거를 지금 보여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게 뭐냐면 STX 엔진이요. 이 차트가 STX 엔진. 자, 차트 모양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요.
모양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정고점, 거래량, 돌파 시도 중, 그죠? 지금 흐름 봐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어때요? 보면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죽죠? 거래 죽고 뭐해서 얘네 밑으로 한번 흔들어줬어요. 자, 흔들어주고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 저가 대비 2배의 상승이 단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이걸 일봉이고요. 주봉을 보면 어때요? 올라간 상태에서 흔들어주죠. 한 번 더 흔들어줍니다. 한 번 더 흔들어주고 어떻게 돼요? 봐봐요.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강한 장대 양봉. 저점 대비 몇 배? 4배. 상승 나왔어요. 월봉으로 보면 어때요? 월봉 보면 저점 대비해서 4배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고 매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전달 드리면서, 자, 이 종목 제가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 구글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글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몇 번 남기라고요? 010-845-9501 이쪽으로 구글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이 구글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주 전달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